미디어에서 막 1인 가구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외로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오히려 뭐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좀 더 스윗하다고나 할까요? 포장이 잘 된 느낌이죠. 예. 스윗한 표현인 것 같네요. 포장이 잘 된 느낌. 뭐 물론 외롭긴 하겠죠. 그렇긴 할 거예요. 외로울 수도 예. 있지만 예. 그래도 제가 좀 생각하는 건 같이 살아서 외로운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혼자 살고 외로운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좀 아주 좋은 얘기죠. 예.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화경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메타버스 마케팅이다를 통해서 만났던 노준현 작가님 모두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작가님 신간이 나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다시 모셨는데요. 네, 요즘 소비 트렌드란 책과 함께 돌아오신 노준현 작가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주영입니다. 네, 몇 분이나 기억하실지 네, 이런 것도 이벤트를 좀 해야 되는데 몇 분이나 기억하시는지 네, 어렵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시간적인 좀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노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이제 미코노미, 미닝아웃, ESG, 큐레이션, 가치 소비 등 요즘 되게 핫한 소비 트렌드를 관련된 내용을 가득 담은 책인데요. 저도 이제 마케터로서 항상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트렌드를 읽는데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첫 책을 썼을 때 2019년에 인사이 시대 그들은 무엇에 지갑을 여는가라는 책을 썼었는데 제 책의 시작이 사실은 트렌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메타버스 마케팅이다도 물론 트렌드에 대한 얘기였지만 조금 더 좀 마케터 분들이나 아니면 대중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만한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또 그런 얘기 담아서 책을 좀 하나 냈습니다. 작가님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네, 인트로에서 이제 트렌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작가님은 어디에서 트렌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고요. 어렵게 시작해봤습니다. 네. 트렌드라는 단어 자체가 네. 사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정말로 애매한 단어입니다. 맞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딱 떠올려 보면 요즘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리를 해봐도 사실 좀 두루뭉술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뭔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건데요. 저는 사실은 이유에서 비롯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애매한 단어기도 한데요. 이유라고 하면 사실 마케터분들께서는 모두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뭔가 기획을 하시고 그 기획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컨펌을 받아요. 컨펌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컨펌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왜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설득을 하려면. 자,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이유가 다 이러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따라갑시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판단 기준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모이고 모여서 트렌드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습관적인 것도 좀 있겠죠. 우리가 왠지 판단을 할 때, 이거 같아. 아니면 요즘 이런 거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요즘 이렇다던데 이걸 해볼까? 이런 습관들이 생기는데, 그런 습관이 모이고 모여서 트렌드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큐레이션이 대세라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큐레이션을 해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그렇죠. 그게 트렌드니까 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도 되겠고 그것도 습관이 좀 되겠죠. 요즘 큐레이션이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 컨텐츠는 큐레이션을 좀 해보자라는 이런 습관적으로 뭔가를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요즘 큐레이션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해봅시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유가 그게 되는 거죠. 요즘 큐레이션이 트렌드더라. 그런 부분들 아마 그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인터넷에서 약간 트렌드는 뭐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런 약간 짤 같은 걸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트렌드가 죽는 곳이 이제 TV 방송이었고 네, 예전보다는 트렌드가 이제 죽는 곳이 네. TV 방송이었고 약간 시작되는 곳이 있어서 되게 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약간 뭐 사실 커뮤니티가 되게 상단에 있었고 그럼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약간 뭐 SNS나 약간 이런 데 약간 확산되는데 맞아요. 약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정확히 보신 게 요즘은 사실은 트렌드가 맞습니다. 그 매스미디어를 제가 욕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닌데요. 매스미디어 중요하죠. 매스미디어 매우 중요하죠. 저희 맨날 수신료 내고 있잖아요. 수신료의 가치다. 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매스미디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평가 절하하고 싶은 건 아닌데 예전보다는 많이 힘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수다를 떱니다. 재밌게 이런 걸 발견을 했어라고 하면 네,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이제 바이럴, 2차 바이럴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대중들은 SNS에서 접하게 돼서 말하자면 뭐 밈이 하나 터졌다라고 하면 커뮤니티에서 막 사람들이 재밌게 수다를 떨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SNS로 또 공유가 되고요. 그 밈을 가지고 또 패러디하는 것들이 뭐 틱톡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다양한 영상 미디어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트렌드의 전파 과정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사실 짤에서 본 거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그 짤이 정리를 잘하셨네요, 덕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네네. 파트 1에서는 이제 미코노미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주제로 이제 맞아요. 1인칭 나를 네네. 위한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런 트렌드에는 코로나19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맞아요. 저는 그게 조금 인상 깊긴 하더라고요. 네네. 코로나19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근데 이제 나 중심의 이런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미친 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가장 크게 네네.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다들 동의를 하시겠지만 나를 향한 소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불과 뭐 몇 년 전, 뭐 10년 전에도 나를 위한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소비가 없었던 거는 아닌데 이게 환경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있었는데 매스미디어에서는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가장 원하시는 컨텐츠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원하는 콘텐츠를 네네. 평소에 원하시던 컨텐츠를 찾으려면 매스미디어에서는 매스미디어에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맞아요. 네,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네. 만약에 내가 9시에 내가 원하는 드라마가 해요. 그럼 9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뉴미디어 시대는 어떻죠? 찾아서 찾아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를 중심에 놓고 소비를 하고 싶어도 환경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중심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맞춰놓은 편성표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컨텐츠를 공급하는 사람들이죠. 공급자, 소비자 이렇게 본다면. 약간 소름 돋았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네.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를 합니다. 본방 놓쳤어요. 그러면 OTT 들어가서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소비가 그런 식으로 되니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면 위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상품이 되게 많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우리가 선택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라면 하나를 골라도 라면 코너 가시면 라면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진짜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라면이나 진라면 쪽을 좋아하는데 저도 신라면. 그런 쪽인데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잔인한 생각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 설사 안 나온다고 해도 대체제를 찾을 수 있겠구나. 약간 좀 잔인한 생각이지만. 그렇죠? 좀 너무 잔인한데요? 네. 자,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비해서 나의 입맛이나 나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기업들이 될 만한 상품만 팔았죠. 네, 제일 잘 되는 거. 예를 들면 A사가 B라는 제품이 빵 터졌어요. 그럼 B라는 제품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제품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쵸. 네, 근데 그냥 B를 사야 돼요, 억지로. 하지만 지금은 C, D, E, F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소비 환경이 선택지가 많아졌다라는 것도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뉴미디어, 미디어가 나한테 맞추고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소비적인 공급이
과거보다 굉장히 선택지가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그 미디어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영상을 찍었어요. 만들었는데 옛날에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방송국에 전화해서 나 이거 좀 틀어줘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어요? 그렇죠.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렇죠. SNS에 올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이런 부분들도 결국 나를 중심에 두는 이 상황을 굉장히 급부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OTT도 그렇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히 내 중심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제가 20페이지에서 네네. 보시면 네. MZ세대와 기성세대의 변신이 미코노미 트렌드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게 MZ세대가 왜 네.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을까? 네.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왜냐면 지지하는 요즘 거. 되게 MZ세대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MZ세대가 이게 되게 넓더라고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네. 넓어서 20년이라서 사실 맞아요. 한 살이랑 20살 사실 너무 큰 너무 크죠. 너무 큰 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하면은 39가지.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39가지가 MZ 세대예요. 네. 네, MZ 세대고 지금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도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범위가 너무 넓은 건 맞습니다. 예.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대표적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해주신 맞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MZ 세대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자라나는 새싹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MZ 세대 분들이 자라나시면서 정말 기성 세대 분들보다 모바일 기기를 더 잘 활용을 해요. 그쵸. 굉장히 빠르게 맞아요, 찾고요. 맞아요. 예, 저희가 모르는 기능도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태블릿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모바일형 기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기기들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찾아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TV 앞에 앉아서 4시 되면은 뭐 무슨 땡땡땡 유치원 하겠구나. 이렇게 기다리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린이의 미덕이었는데 그렇죠. 미덕이죠. 그렇죠? 땡땡땡 유치원 뭐 이런 것들. 예, 아니면 뭐 땡땡 언니 나오셔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미덕이었죠.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됐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유튜브에서 찾아주시고 본인이 찾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 굉장히 익숙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성장을 해서 소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취사 선택을 하고 내가 직접 내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기준이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좋대요. 이거 너무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네 기준이지. 나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맞아요.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라는 얘기가 과거의 기성세대분들한테는 안 나오는데 지금의 MZ세대들한테는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성장 환경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확실히 그리고 좀 아이 약간 이제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제 뭐 외동인 경우도 점점 늘어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견 조율의 과정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거예요. 예, 과거보다. 예. 의견 조율 과정을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걸 양보를 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쵸. 내 의견을 조금 죽여야 되는 때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선택 기준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신 뭐 이기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개인주의인 겁니다. 내 판단 기준이 일단은 먼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다. 가치관 자체가 공동의 목표보다는 나의 목표를 향해서 조금 더 달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은 외동이신지?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네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의 MZ입니다. 확신의 MZ라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네네. 네, 아까 제가 이 전에 질문했던 네네. 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내용. 맞아요. 예, 유사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미디어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참고하실 거는 지금 1인 가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예, 알고 계실 겁니다. 전국 시도에서 1인 가구 비중 제일 높아지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예, 모든 가치 선택 기준이 그냥 난 거예요. 예, 저 어렸을 때 조부모님이랑 살았는데 네, 아침에 항상 밥하고 국을 먹었어요. 그죠. 네, 조부모님 때문에 제 선택 기준이 없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빵 먹습니다. 빵이 맛있죠. 빵이 좋죠.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자면 조부모님 싫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죠. 예, 선택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조부모님 기준이 제 기준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네, 제 기준으로 그냥 산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미디어에서 막 1인 가구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뭔가 좀 약간 외로운 느낌이 나고 뭐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오히려 뭐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좀 더 스윗하다고나 할까요? 포장이 잘 된 느낌이죠. 예. 스윗한 표현인 것 같네요. 포장이 잘 된 느낌. 네. 네, 뭐 물론 외롭긴 하겠죠. 그렇긴 할 거예요. 외로울 수도 예. 있지만 예. 그래도 제가 좀 생각하는 건 이렇게 같이 살아서 외로운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혼자 살고 외로운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저 아주 좋은 얘기예요. 예, 네. 저는 좀 되게 좀 재밌었는데 이제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네네. 좋은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올리고 싶은 걸 마음대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걸 또 사람들이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봐줘야 맞아요. 좋잖아요. 봐줘야죠. 네, 네. 봐줘야 또 원동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좋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좋은 예시로 뭐 SKT의 뭐 일지피플 네, 그리고 맞아요. 삼성증권에서는 뭐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네네. 이제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좋은 게 뭐 있을지 하면 한 추천. 뭐 지금 뭐 유튜브 이미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네. 계셔서 뭐 네.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일단은 당연히 실무 쪽이겠죠. 네, 당연히 실무 쪽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길게 가는 컨텐츠도 나쁘진 않지만 마케팅 쪽은 진짜 실무거든요. 당장 내일 쓸모 있는 정보. 길게 가는 정보는 인문학인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문학이나 아니면 사회학이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준 가장 큰 교훈은 당장 1년, 2년 뒤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예측했던 거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네. 하나도 안 맞았고 그리고 정말 뉴노멀이라는 단어와 함께 너무 갑자기 다 변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년 뒤에 쓸 정보도 좋죠. 20년 뒤에 쓸 수 있는 정보도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당장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정보가 저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약간 좀 직관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빠르게 대응하는 게 확실히 유튜브에서는 이제 하루에도 너무 많은 정보가 맞아요. 이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좀 빠르게 선점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예, 오늘 인기 영상이 내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기도 짧고 어떻게 보면 생명력도 과거보다 많이 짧아져 있죠. 그래서 맞아요. 선점하거나 아니면 진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레드벨벳의 웬디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웬디 씨 팬인데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대를 보다가 저분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그냥 느끼는 거지 사실은 뭐 계기가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진짜 뭔가 집도 개인화로 맞아요. 예, 가능한 얘기예요. 벽이 움직인다든지 개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분양 시점에 그냥 공란으로 남겨두고 맞아요.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블록 쌓듯이 이건 여기 넣어, 저건 여기 넣어 이런 식으로.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